여당에서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1차 컷오프 4인방 명단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이 4명 안에 드는 분은 누구일까? 특히나 4등 싸움이 치열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의 경선 룰을 비판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3파전 1강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등 싸움이 치열하다. 의외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상당히 치열한 구도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것도 지금 불확실한데 그냥 여론조사상으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요 세 분이 조금 더 상위권 그룹에 있다. 하지만 막상 또 투표를 해보면 저 세 분이 과연 안전할지에 대해서도 뭐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모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여론조사의 어떤 추세상 이 세 분은 만약에 안정권에 들어온다면 마지막 1차 컷오프를 통과하는 한 자리, 단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의원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순서만 바꾼 거예요, 제가. 하지만 그 순서에 따라 한 명은 탈락하고 한 명은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결과가 드러납니다.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김병호 의원께서는 이 두 분 중에 누가 진출하리라고 예상하세요? 안철수 의원은 제 옆지역구 국회의원이라서 분당.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유는요? 국힘의 당원 구조가 최근 많이 보수화되고 있고 또 뭐 극우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당원들은 한동훈으로 다 쏠리지 않을까. 나머지 소위 친윤을 대표하는 당원들의 표를 나누고 가실 텐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중도 합리적인 표를 한동훈으로 가는데 그것을 안철수 의원이 뺏어올 수 있을까? 저는 한동훈의 쏠림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소위 친윤을 표방하고 있는 후보들의 표를 좀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하고 나경원 의원이 나눠 갖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직은 뭐 모두가 다 전망입니다. 예. 정치부 기자를 또 오래 했던. 그리고 또 이제 변수는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정치적 제스처를 할 것인지 그게 또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윤심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걸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그 입장이 바깥으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큰 변수가 되리라고 보고요. 뭐 제3자 입장에서 당원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이 의외의 관전 포인트. 마지막 한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의 어떤 치열한. 사실 안철수 의원도 전통의 지지세가 있는 중도 영역에서 대권 주자이고 나경원 의원은 특히나 이번 이 대통령 계엄 국면에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에게 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지금 간단치 않은 분들인데 안용환 의원께서 보시기엔 이런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누구다는 것보다는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4강을 뽑을 때는 전체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무당층과 뭐 중도층 그리고 국민의힘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을 뽑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50대 50에 당원 50, 국민 50으로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재 당원 중심의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양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제외한 중도층과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중도층은 응답률이 상당히 낮아요. 낮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성향의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럼 나경원 의원이 좀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 지지자들만 따지면은 나경원 의원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네. 안철수 의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드는데 제가 말했으면 자꾸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에 일반 중도층의 응답률은 낮고 국민의힘당 지지자들 응답률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상세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죠. 전 대표의 지지율도 상당히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적합도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현 상황이라면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률에 따라서 중도층의 응답률이 만약에 생각보다 높아진다면 안철수 의원도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지지율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정익점 의사님. 네네. 근데 이제 유수빈 전 의원도 여론조사에서 꽤 잡히잖아요. 근데 오 시장하고 유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해서 그 지지세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흡수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익점 의사 볼 땐 어때요? 글쎄요, 저도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직관적으로 나경원 의원님이 지금 많은 그 매스컴을 훨씬 더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경원 의원의 장점은 지금 거론되는 빅5라고 하겠습니다. 저 5분 나머지 분들도 계시지만 빅5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성 후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윤심이 담겨져 있다 이런 뉘앙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지금 국면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제가 예측한 거 요즘 다 틀려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